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살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는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적기업 전공 교수로 있고요. 또 SW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오단이라고 합니다. 잠깐 제 소개 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고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기 앞서 요 슬라이더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데 여기 뭐라 써 있냐면 참 좋은 인연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다포라는 건데 차를 마실 때 이렇게 깔아놓은 다포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저희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하셨어요. 어머님 상. 그래서 전남 영암이라고 저 끝이죠. 거기를 가서 이제 문상을 드리는데 조문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뭐로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 하면서 저 여기 한 20분 차 타고 가면 좋은 절이 있으니까 산도 좋고 이런 절이 있으니까 가서 놀다 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말 잘 들었잖아요. 저도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 잘 들으려고 저희 같이 문상간 동료들이랑 선후배들이랑 같이 그 산에 갔어요. 근데 이게 눈에 딱 들었어요. 다포가.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첫째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저와 좋은 인연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사 다니면서도 제 방에 항상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 연구실에 이렇게 걸어 놓고 있는 그런 다포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에 매 학기 신입생들을 만나고 또 제가 외부 특강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부 특강 다닐 때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무 우리가 인연이 없을 것 같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좋은 인연이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항상 특강이나 강의 앞서서 보여드리는 저 나름대로의 의식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왔습니다. 고민하기 위해 온 거예요. 제가 우리 국민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국민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역 안에 살아갈 때요.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대덕구에서 행복하게 잘 살까 요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GDP가 세계 매진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10위로 알고 있거든요. 10위. 이게 러시아 국기인데 러시아가 한국 뒤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소련이었죠. 우리가 소련을 경제적인 것에서 앞설 거라고 상상해 보신 분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들, 국민들은 행복한가요? 그만큼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행복하시는지요? 물론 대덕구민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겁니다. 행복하실 텐데 사실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질문 하나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오늘 강의인데 마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시던지요. 예. 답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마을의 주인은 행정,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마을의 주인은 여기 한문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을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민 이렇게 됩니다. 거주할 주자에 백성민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이제 주소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 때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마을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이라는 것은 주인 주자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마을의 주인은 주민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마을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마을을 생각해야 되는지, 예? 예를 들어서, 회덕동을 마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연불학을 마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동네를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넓게는 대덕구를 또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마을을 어느 정도 한정져야 되고 우리가 그 마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고민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마을이라고 해서 세계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지구 공동체가 우리의 마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국제사회복지나 국제개발 협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지역이 우리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명사로 개념 정의를 하면 아주 따분하죠. 예. 제가 그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먹물티를 좀 내야 돼서 이렇게 좀 네이버랑 여러 가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개념 정의를 보면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그 다음에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에 있는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궁리하고 또 협동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 간의 관계망을 우리가 마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장소로서 마을도 있지만 또 놀러 다니는 행위도 마을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또 정의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개념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볼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천년 고을 대덕구가 회덕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죠? 예. 대전시가 100년 된 도시. 게임이 안 되죠. 1000년 된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천년의 고을 대덕, 그 중에서도 대덕이라는 유래가 회덕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을 품는 곳, 대덕구라고 이렇게 대덕구에서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대덕구에 문화유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동춘당, 그 다음에 여기 회덕향교, 바로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옥류각이라든지 개족상성, 이런 데들이 굉장히 유명한 또 문화유산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덕구 기본 현황은 인구가 조금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지만 그 인구가 많다고 다 좋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이게 규모가 커질수록 그 공동체가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만 정도의 자치 단체인 대덕구, 여기서 마을 공동체, 마을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그 사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황은 저보다 대덕에 사시는 여러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워밍업이 길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뭐냐면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 틀이나 아니면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 깨야지 그 사회가 더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저보다 조금 못생긴 미국 사람이 있죠. 미쿡 사람이 있죠. 요새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설립자죠.
뭐 또 주식들 요새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예, 앨런 머스크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 앨런 머스크가 대부분의 여러분들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핵심 기술을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합니다. 왜? 그 기술이 유출되는 순간 경쟁사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핵심 기술을 인터넷에 공유를 합니다. 궁금하죠? 왜 공유했는지.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인터넷에 공개했냐?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테슬라의 설립 목적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구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안을 철저히 하면 가솔린 만드는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수도 있겠죠. 그런 가솔린 만드는 기업들이 그 기술 따라가는데 10년, 20년 이렇게 걸리면 그동안 지구 환경은 더 황폐해지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업에서 갖고 있는 패러다임 완전히 깬 거죠. 테슬라의 주식 급등했죠. 물론 지금 또 약간 문제가 돼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어떤 그런 우리가 기업이 그동안 갖고 왔던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게 제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테슬라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살아가시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주민자치회 활동도 했고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방식, 기존에 길들였던 그런 식으로 많이 일도 하고 지역에 많은 활동들을 하죠. 깨야 됩니다. 그걸 깨야지 더 발전하는 사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국민분들께 이런 패러다임 전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다 끼고 생활을 하시고 또 수업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고 불과 1년 됐습니다. 불과 1년. 완전히 우리의 사고 체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도 사실 패러다임 전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한국 사회에서의 정부 정책들은 중앙정부, 뭐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뭐 이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중앙공무원이죠.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지역으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뿌린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라고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저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사업을 내려줍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여기 보시면 우리 주민자치회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 이제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에 자치 쪽이랑 복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대표적인 우리 지역주도, 지역 중심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네 돌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정부 표현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이제 복지부에서 주로 사업하는 방식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줍니다. 정해줘서 사업 이런 사업하고 니네가 해 하고 이렇게 예산까지 딱 정해줘요. 이 돈 여기에 쓰고 이 돈 여기 쓰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예산만 줍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의 욕구에 기반한 그리고 현실에 맞게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이거는 복지부의 통합돌봄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주관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 제가 알기로는 중리동이랑 지금 신탄지 쪽, 오정동도, 그쵸? 예, 도시재생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사실은
지역 주도, 그 다음에 지역 중심의 정책입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 전달 체계 강화 사업이라든지 또 소지역 내 이제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지역 중심, 지역 주도의 정책,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정책 얘기를 하냐면 주민분들이 정책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중앙정부, 그 다음에 대전시, 그 다음 대덕구의 정책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서 제가 이 정책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입니다.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자치교육 하시는데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 주인공 사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보면 이제 주민이 만드는 자치,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복지라는 거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구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주인공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사실 행정복지센터가 뭐 어떤 일들을 했냐면, 민원이나 민원 해결이나 아니면 그런 뭐죠, 발급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치와 복지 중심으로 혁신하려는 그런 노력이다, 중앙정부의 노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두 번째는 통합돌봄인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도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그게 이제 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합돌봄 좀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덕구 주민 참여 정책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지표 개발을 위한 타운홀 미팅, 이런 것들에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지역에. 그렇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덕 이롬 지역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활동들 여러분들 대덕 이롬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탄소 제로 10만 탄소 다이어트를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자치분권이겠죠. 자치회 활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플랫폼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덕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우리 동네 돌봄, 동네 돌봄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대덕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사회가 뭐냐? 제가 연구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라고 우리 영어로 커뮤니티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지역사회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또 공동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랬을 때 커뮤니티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상호 간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사회적, 힘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리적인 지역성과 또 사회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역사회를 아까 우리 동네, 마을을 어느 정도로 규범할 것인가, 지리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덕구, 그 다음에 뭐 회덕동, 이거는 지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 회덕동이랑 저기 버빌리동, 여기에 살아가시는 분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의 뭔가 지역에 살고 가고 거기에 활동하면 거기에 동질성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동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대전은 이제 광역시라서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보더라도 경기도의 도농복합도시랑 농촌도시랑 그 다음에 그냥 도시랑 주민들의 그런 동질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공동체 어땠죠?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청년이 잘못했다 그러면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관습에 의해서 멍석말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법까지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아주 강한 스트롱한 지역사회
사회였었죠. 지금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은. 그러면 그렇다고 공동체가 예전같이 돌아갈 수 있냐? 그래서 뭐 요새 뭐 느슨한 공동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런 과거에 굉장히 강한 스트롱한 이런 커뮤니티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커뮤니티가 완전히 붕괴됐죠. 붕괴됐습니다. 물론 대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공동체가 붕괴됐고, 그래서 돌아가신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마을 공동체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를 좀 회복해 보겠다는 노력들이 있어 왔던 거죠. 왜 그럼 공동체가 붕괴되었나? 보면 우리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요 동영상인 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구더기만 끓고 고독사 현장에 아무도 이웃들이 챙기지 못했던 사건들도 있었죠. 이게 2012년도에 제 기억에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우리 주민분들 엄청 활동하시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 몇몇 사람들, 의사결정 과정에 소수의 지역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라는 거죠. 그건 마을축제에서도 나타나고 주민자치 옛날 위원회에서도 나타났던 방식이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역의 유지만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안 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론 이런 마트들, 대형 마트들, 이런 마트들로 인해서 지역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 공동체가 붕괴되는 하나의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이제 주목받고 있어요, 지역사회가. 로컬이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중요해졌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이버에서 몇 년 전에 새로운 컨텐츠가 탑재가 됐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이거 물어보면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동네라는 컨텐츠가 새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지역의 IP를 치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면 내가 있는 지역의 맛집, 아니면 내가 있는 지역의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외부 환경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 어딘지 아세요? 기업이에요. 왜?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100년 된 코닥도 이렇게 쇠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그런 지금 트렌드랑 환경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 그 중에서도 IT는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변화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기업이에요. 빠른 산업군이에요. 그런 네이버에서 우리 동네 콘텐츠를 탑재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지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당근 하시나요? 당근? 저는 당근에 빠져 있습니다. 예. 당근이 대표적인 지역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서 중고 판매에 신화를 쓴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역 기반의 뭔가 플랫폼들, 그 다음에 서비스들, 그 다음에 그런 기업 활동들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사회가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필요한가? 요 동영상 조금 보고 여러분들 또 계속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